나는 바이브 프로그래머다. 자, 오늘 엄청난 게스트 모셨습니다. 우리 토비 이일민 선생님. 자, 환영합니다. 토비님은 정확하게 지금 그러면은 하시는 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 비즈니스를 저는 처음 일할 때부터 쭉 제 비즈니스를 가지고 일을 했었고요. 약간 그 인디펜던트 컨트랙터처럼 뭐 개발 일을 하기도 하고 컨설팅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제 회사에 이제 조인해서 일을 하기도 하고 제 서비스를 가지고서 이제 스타트업처럼 사업도 하고 되게 그냥 다양하게 가능하면은 어디 매이지 않은 채로 일을 하는 걸 되게 좋아해서 지금까지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진정한 실력자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성격. 요즘에 정개발도 약간 그런 느낌 아닌가요? 그렇죠. 개발자는 굶지 않는다. 개발자는 굶지 않는다. 그 말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아 있을지 그런 주제를 오늘 이야기를 나눌게. 앞에 하나 빠지면 공부하는 개발자는 굶지 않는다. 공부하는 개발자는 굶지 않는다. 염사랑님, 그 미국에서 지금 조인을 하셨는데 좀 불편하시겠지만 필요할 때마다 본인이 이야기를 하시면 여기서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셋업이 돼 있거든요. 그렇게 바이브 코딩은 생산성 향상을 의미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가? 왜냐면 바이브 코딩을 하면 단순히 우리 기존 개발자들이 업무를 수행할 때 더 빠르게 결과를 낼 수 있다. 뭐 이런 측면을 굉장히 강조하는 흐름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곧 바이브 코딩의 거의 의미의 전부인가? 아니면 그 이상의 의미. 예를 들어서 뭐 코딩의 민주화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뭐 굉장히 다양한 또 다른 앱들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개발자가 그냥 자연어만 가지고서 뭔가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생산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그런 회사들, 툴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이런 것도 다 지금 바이브 코딩의 범죄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비개발자한테 생산성 향상을 이야기하기는 좀 애매해지는 게 아닌가. 뭐 다른 측면도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생산성 향상이라는 거는 그거 없던 시절에도 뭔가 했었는데 그거보다 이게 훨씬 나아졌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일단 현재 개발자를 대상으로 이제 아마 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바이브 코딩이 이제 비개발자도 가능하다라는 거, 이거 이제 접근성이 굉장히 높아진 거거든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는 굉장히 좀 완전히 새로운 하나의 영역이 열렸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코딩이라는 말이 들어갔다는 게 약간 좀 애매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안드레 카파시가 처음에 이제 그 트위터 기획을 쓰다가 마지막에 It's not really coding 그랬거든요. 왜냐면 코드를 안 보는데 무슨 코딩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앞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지만 이렇게 해서도 내가 프로젝트나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빌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바이브 빌딩이라고 바이브 소프트웨어 빌딩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도 되는데 하여튼 그런 차원을 조금 제외하고 기존 개발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당연히 이제 생산성이 왜냐하면 너무 짧은 시간 안에 너무 많은 결과물이 잘 나오니까 향상하는 게 저는 일단 첫 번째 관심인 건 맞는데 근데 이제 지금 좀 주목해 봐야 될 건 뭐냐면 AI는 분명히 앞으로 점점 더 잘 만들 거란 말이에요. 지금은 AI가 만든 걸 하나하나씩 다 리뷰하고 승인해야지만 들어가는 뭐 이런 걸 선호하는 개발자들이 있지만 이게 이제 점점점 AI를 신뢰하게 되고 더 자율성을 많이 주게 되고 이렇게 간다 그러면 개발자의 역할이라는 게 뭘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냥 개발자 그러면 떠오르는 직능이 있잖아요. 개발자는 들어가서 이런 책임을 맡고 이런 일을 한다.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완전히 바뀔 거라고 생각하고 특히 바이브 코딩이 거기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개발자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정의 자체가 저는 이제 유동적으로 계속 바뀔 거라고 보거든요. AI가 발전한 거에 따라서.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는 개발을 하는 동안에 개발자의 그 인지 부하가 어디에 걸려 있냐면 코드 디테일을 어떻게 작성할까, 기술을 뭘 쓸까 이런 쪽으로 생각을 했다면 제가 바이브 코딩을 이제 열심히 시도를 해봤을 때 점점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얘한테 요구해야 되는 기능에 대한 스펙을 어떻게 잘 만들까 그렇죠. 그 다음에 뭔가 창조적으로 여기에다가 어떤 것들을 요구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뭐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저는 이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라고 얘기하는 거 이것도 되게 아주 마음에 들었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개발자가 예전처럼 그 코드를 타이핑하는 시간은 굉장히 줄고 코드 디테일과
상세 기술에 대해서 집중하는 시간 줄고 대신 AI가 이 일을 잘하게 하기 위한 기본 준비를 하고 AI한테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그 생각, 나의 어떤 창조적인 어떤 그 결과 이것들을 잘 전달할 것인가 이런 거에 더 집중하게 되는 이쪽의 책임이 점점 커지는 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꾸 사람들이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려고 그러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전히 개발자라는 이름은 살아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기존의 개발자와 AI와 함께 일을 하는 개발자는 뭔가 분명히 하는 일이 달라질 거고 요구되어지는 또 새로운 스킬이 필요하게 될 거다. 일단 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생산성은 그냥 덤인 것 같아요. 생산성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 달라지는 거죠. 제가 이제 생산성 얘기를 이제 AI 관련해서 그 얘기를 하다 보면 항상 결론이 이제 어느 쪽으로 흘러가냐면 그래? 그러면 개발자 생산성이 2배, 뭐 5배, 10배도 올라간다면 우리 개발자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겠는걸? 그렇죠. 그 얘기로 가죠. 네. 그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아요. 네. 한편으로는 이제 그 주로 이제 경영진들, 네. 뭐 이게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우리 무슨 AI 도구 사주면 좀 개발팀을 인원을 좀 줄이거나 이렇게 더 안 뽑아도 될까? 뭐 이런 질문 심각하게 하시거든요. 이제 그런 관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는 그게 되게 궁금해요. 현재 입장에.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지금 또는 이제 이후에 이제 점점 이 바이브 코딩이나 AI 개발이 발전하면 개발자의 수가 많이 줄어들게 될까? 이제 개발자가 별로, 그러니까 인간 개발자가 별로 필요하지 않게 될까?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근데 저는 그거를 그러니까 그거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은 그 하이어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회사 비즈니스를 이제 일고 나가야 되니까. 그런데 예전 같으면 전적으로 사람 개발자를 예를 들어서 뭐 5명을 채용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어떤 일을 맡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법한 상황에서 5명보다 조금 적게 생각을 하는 경향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경향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AI가 사람의 일을 대신할 수 있다고는 전혀 생각이 들지 않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질문하신 거에 아주 산술적으로 답을 드리자면 5명 뽑을 거를 3명 뽑고 거기에 AI를 적극 활용을 하게 해가지고 더 일을 비슷한 결과를 내게 한다? 유도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바람이 있는 거죠. 그게 현실적으로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정도이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사람이 근데 지금 요즘에는 뭐 1인 스타트업도 성공 사례가 막 속출하고 있고 굉장히 소수가 예전 같으면 많은 사람들이 했어야 되는 일을 척척 해내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그거랑 개발자들의 자리를 치우고 거기에 AI를 놓고 일을 할 수 있다. 이거랑 조금 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되게 이것도 용어의 문제거든요. 근데 개발자가 진짜 개발자가 있고 개발자가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많이들 생각 안 해보셨죠? 생각 많이 합니다. 아 진짜로요? 네. 네,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서비스나 가치를 만들어내는데 집중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느 쪽의 개발 세계에서는 맨먼스가 지배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있죠. 그래서 내가 일을 너무 열심히 해서 아웃스탠딩한 결과를 내면은 그게 회사에 손해를 끼쳐. 왜냐하면은 사람을 더 투입할 수 있는데 맨먼스니까 머릿수가 더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몇 인분의 일을 하면은 손해를 끼치게 되는 거죠. 이제 그거를 많이 쓰는데 동네가 이제 전자정부 프레임워크를 쓰는 동네가 그거를 많이 그 생각을 많이 겪는데 그래서 이제 같은 질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는 게 서비스를 만들고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빨리 도입해서 써보려고 하고 그리고 더 뭔가 많이 만들어내려고 하겠죠.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유지되거나 오히려 일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욕망이 유한하지 않으니까 예, 생산성이 늘어나면은 뭔가 더 해보고 그래서 이거 제대로 하는 업체라면은 그거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은 그 두 가지를 나눌 수 있는 게 바이브 코딩을 제대로 썼다라는 가정하에 어떤 사람은 저 이거 너무 생산성이 좋아져가지고 일찍 퇴근하고 여가 시간을 즐기고 있어요.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맨먼스의 세계에 사시는 분이고 예. 이거 너무 재밌어가지고 막
일을 더 미친 듯이 하게 돼요. 라고 하는 분은 약간 아까 그런 실제 제가 말하는 이제 리얼 개발자의 삶을 사는 분이에요. 저기 저 계신 염산학 같은. 염산학하고 뭐 저희는 지금 막 미쳤어요. 막 깃헙 보면은 네, 염산학은 지하철 안에서 그 전화로 코딩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네. 진짜 야 이렇게까지 해야만 하나 그렇죠. 라는 생각이 얼핏 들긴 했었죠. 예. 지금도 그렇게 전화로 바이브 코딩 안 해보셨어요? 바이브 코딩을 간단한 데모 앱은 만들어 봤어요. 그러니까 전화기로. 전화기로. 해보셨어요? 네, 해보셨죠? 해봤죠. 근데 뭐 그 이상 심각한 어플리케이션은 만든 적이 없는데 저분은 아마 심각한 회사 거기 이제 코드도 클로드 코드를 올려가지고 네. 이제 티먹스라는 이제 그 안드로이드 폰에서는 이제 리눅스 베이스니까 거기 올라가잖아요 터미널이. 거기다가 이제 클로드 코드를 올려서 CLI로 작업을 하고 있는 걸 제가 옆에서 보고 뜨악했었죠. 뜨악. 저는 그건 아니고 SSH로 그냥 연결해서 네. 버추얼 머신에 연결해가지고 그렇죠. 그걸로는 좀 해봅니다. 네. 자 우리가 바이브 코딩 이야기를 신나게 나누다. 네. 뭐 이야기하세요. 네. 네. 심각한 일까지 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그렇게까지는 핸드폰으로 쉽지가 않고, 좀 쉬운 난이도의 것들, 아니, 툴링 같은 거는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주 업무는 아니지만, 주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도구 같은 거, 그런 것들, 이제 생각날 때마다, 그런 것들 핸드폰으로 만들기 좋은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잘릴까봐 몸조심하는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프로젝트 관리할 때 이제 깃에 보면 깃 이그노어라고 있잖아요. 네. 걔가 보면은 이제 바이너리라든지 뭔가 코드를 뭔가 자동으로 돌려서 얻어지는 부산물들은 관리를 안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걔네들은 그냥 언제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애들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금 더 진화하게 되면은 리콰이어먼트랑 그 다음에 테스트만 남고 소스 코드 자체는 그냥 깃 이그노어에 들어가 버리지 않을까 생각해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네. 예, 그래서 그때그때에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그 리콰이어먼트. 그리고 그 리콰이어먼트를 좀 더 형식적으로 안전하게 이제 잘 정의 내린 게 그 테스트 코드. 나머지는 그냥 그 시점에 최신의 도구들, 언어들, 그게 뭐가 될진 몰라도 AI가 알아서 선택해가지고 뭐 만들어주는 그 무언가가 되겠죠. 아마 그런 형태로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생산성이 아니라 비용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만들어 주니까 그냥 전체적으로 더 많은 일을 한다 이런 걸 수도 있지만 이번 만들었는데 내가 뭔가 좀 정확하게 요구를 못해서 이번 결과물이 안 좋네 그럼 다 버리고 다시 처음부터 해. 이래도 비용이 훨씬 싸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항상 또 개발자한테 주는 임팩트가 되게 커지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그때 그 이제 코드가 더 이상 에셋이 아니고 부채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했었고요. 언제든지 처음부터 다시 짤 수 있는 이제 그런 대상이지. 우리는 사실 지금까지는 회사의 그 코드 베이스가 재산인. 지금도 사실 많은 회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점점 그 의미가 희석되고 있겠죠. 한편 그래도 이제 회사들은 우리가 AI 잘 쓰고 있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 개발자들이 만든 코드에 몇 %는 AI가 만든 거다. 이제 이게 요즘에는 아직도 마케팅에서 많이 쓰는 거긴 한데. 뭐 구글만 해도 25%, 30% 이야기 나오고 있고. 거의 50%라고 하지 않았나요? 50%까지 갔어요? 점점 많아지네요. 네. 그 클로드 만든 엔트로픽은 이제 80%라고 하다가 올해는 이제 90%로 올라갔더라고요. 뭐 사실상 그러면 그러니까 50% 이상을 넘는 순간 사실 그게 사실이라면 AI가 이 사람 개발자보다 더 많은 코드를 생산한다는 뜻이잖아요. 네. 코드 양은 그런데 그럼 그 10% 인간이 해야 되는 그건 뭔가? 그렇죠. 사실 이건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90%를 만들게 하기 위해서 사람이 어떤 수고를 했는가, 어떤 게 필요한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공개가 되기 시작할 텐데 그걸 통해서 배워야 될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질문 자체가 지금 시작하신 질문이 이게 생산성 향상만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거 이상 다른 것들을 의미하는 것인가. 근데 저는 둘 다 똑같은 얘기라고 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생산성 향상이라고 하는 게 그냥 생산성 향상이 아니라 뭐 우리가 산업혁명도 사실 그냥 생산성 향상이고 테일러리즘도 그냥 생산성 향상인데 그걸 그냥 생산성 향상이라 부를 수 있는가? 그 생산성 향상으로 인해가지고 모든 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 시작 자체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생산성 향상뿐이다라고 얘기하나 생산성 향상뿐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나 저는 그게 사실상 같은 얘기라고 어떻게 보면 좀 생각이 되는 뭐 그렇게 볼 그런 수도 있죠. 생각이고요. 예. 그렇죠. 생산성 향상이 다 가져오는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모든 것들이. 뭐, 예. 그런 걸로도 볼 수 있고, 용어에도 뭐, 바이브 코딩이 이제 코딩이 맞냐, 안 맞냐라고 하는 건데, 코딩이란 말도 사실 소프트웨어를 타이핑해서 소스 코드를 친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처음에는 뭐, 이제 딕조 같은 거 할 때 우리가 어떤 패턴들을 넣기 위해 가지고 이제 뭐, 펀치 카드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코딩이고, 이제 0과 1 비트들을 이제 어떻게 이제, 기계어 코드를 잘 넣는가, 이게 사실은 코딩이었잖아요. 디버깅도 사실은 실제로 그 벌레를 잡는 거였죠. 하드웨어에 들어있는 버그를 잡아가지고 벌레를 잡아서 그 합선된 거를 고친 거잖아요. 네, 근데 진짜 그러면은 버그였지. 지금 우리가 얘기한 디버그는 디버그라고 할 수 있나? 의미가 확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 코딩에서 뭐 지금 바이브 코딩에서 코딩을 할 수 있나? 그렇게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가 지금 쓰는 용어들도 예전이랑 연관이 다 없을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용어가 확장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단적이 안 되거든요. 확장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이 바이브 코딩 뭐 AI 에이전트들을 이용한 코드들도 저는 이전에 있던 것과 뭐 크게 뭐 이렇게 뭐 굉장히 다르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거든요. 이전에 기계어 코딩하고 어셈블리 코딩을 하다가 이제 컴파일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컴파일러들이 이걸 이제 뭐 이제 구문 분석을 하고 이제 파싱을 하고 뭐 심볼 테이블을 만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셈블리 코드를 만들어내는데 그것들은 우리가 만들 때 이제 디터미니스틱하게 만드는 거죠. 만드는 건데 지금 이 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non 디터미니스틱한 툴이고 그런 툴이 하나 더 생긴 거고 그걸로 인해서 생산성이 굉장히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정개발님 말씀하셨던 뭐 git 이그노어로 이제 소스 코드는 이그노어하는 뭐 그런 때가 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도 지금 이제 웬만큼 로우랩을 안 하시는 분들은 내가 쓴 코드가 어떻게 컴파일 되는지 어셈블리 코드는 보지도 않아요. 예,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과 마찬가지로 또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만든 코드들 중에서 몇 퍼센트는 AI가 만들었고 몇 퍼센트들은 뭐 손으로 직접 작성했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성능이 중요한 부분들은 뭐 어셈블리 코드로 작성하기도 하고 컴파일러 안 거치고 이제 직접 작성하기도 하잖아요. 네, 좀 그런 모습에 좀 확장된 모습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가 굉장히 새롭고 그런 것도 맞는데 그게 이제 뭐 예전에 우리가 쭉 발전해 왔던 것과 완전히 뭔가 다른 것인가라고 생각하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의미가 없는가도 전혀 아니고 왜냐하면 이게 뭐 익스포넨셜하게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그 가져올 변화는 굉장히 크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염선왕님의 또 관점도 나름 설득력이 있고 호들갑을 떨지 말자 뭐 이런 얘기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그것보다는 약간 저도 비롯 그렇지만은 뭐 말의 의미가 그렇게 중요한가? 약간 그냥 어쨌든 이미 세상에 나왔고 잘 동작하고 하니까 어떻게 쓸지에 좀 집중하자는 그런 측면이 이제 저희들은 그리고 막 그런 거에 대해서 막 이게 이 용어가 맞냐 아니냐에 대해서 막 그렇게 의논하고 토론하는 것 자체를 별로 그렇게 그게 생산적이라고 안 보는 입장이어가지고 그거는 이제 두 분이 너무나 이과 그런가? 네, 그렇죠, 이과라 그렇죠. 그러고요. 맞아요. 또 문과 세상이 있기 근데 때문에 관련 있는 것 같아요. 네. 관련이 있긴 한 것 같아요. 우리가 뭐 간해수공업 하다가 뭐 조금씩 징지지간으로 조금씩 돌리면서 뭐 이렇게 뭐 방직기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 아무 이름 안 붙였으면 그냥 뭐 좀 더 좋아졌다, 뭐 좀 더 자동화가 더 됐다 이런 얘기밖에 안 됐을 텐데 그걸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산업혁명 이렇게 하면서 이 개념을 만들어 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의미는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의미가 있죠, 당연히. 모든 이름, 용어는 적확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바이브 코딩도 점점 그런 방식으로 발전해 나갈 거라고 기대가 되고요.